안녕하세요. orlando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한번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주가 자체가 상승되는 모양이 있죠. 다우가 0.11%, 나스닥이 0.94로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S&P이 0.47%, 러셀이 0.42%로 상승이 되고 있고, 자, 아무래도 막판에 가면 갈수록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지금 이제 강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아직까지도 매수세가 많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앞서 보셨듯이 나스닥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올른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가 일단 6%, 7%까지 올랐다가 약간 밀렸고, 그 다음에 구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오픈AI를 갖다 앞섰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모양이 되고 있고, 우버 역시도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오라클 역시도 좀 많이 올라갔던 모양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장에서는 기술주가 장을 주도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도가 됐던 것은 아무래도 테슬라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폼포 공시가 나왔죠. 폼포 공시에서 일론 머스크가 자사주 매입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9월 12일자로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게리 블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보기 전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350불 때 자기가 다 털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밸류에이션 해서 이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더욱더 많은 배수를 줬던 것은 결론은 지금 이제 전기차 쪽에 일단은 카 쪽에 많은 밸류에이션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람들의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는 것은 자율주행 아니면 로봇 이런 쪽에 많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계산하실 때 그렇게 이쪽에다 더 많은 밸류를 주고 밸류를 주면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런 계산도 중요하겠지만 정성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이번이 지금 바닥을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일단 최악일 때 거기서부터 더 떨어질 리는 없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최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많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해서 3년 이상은 보고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런 가운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해야지 왔다 갔다 한다고 거기서 단타를 쳐봤자 나중 되면은 실질적으로 몇 년 지나놓고 보면은 1년이나 2년 후에는 거기서 먹는 폭이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먹는 폭이 별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왔던 종목이 더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난 다음 매수 관점에서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폼포를 통해서 테슬라 주식 한 10억 달러를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걸 통해서 일론 머스크는 약 257만 주를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이후에 지금 테슬라 주식을 공개 시장에서 매수한 첫 사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1조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에 대한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자기가 일단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다 저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가져가야 될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또 테슬라 주가가 상승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또 주가가 또 한 단계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 이틀째 관세율이라든지 아니면 일단 지금 틱톡 같은 회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 매각 시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트루 소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그래서 미국 젊은이들이 간절히 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들, 그것이 아무래도 틱톡이 되겠죠. 이런 것들 통해서 주가가 조금은 상승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특별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의 규제기관 자체가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서 조사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밝힘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조금은 하락이 되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는 좀 상승되고 있는 반면에 엔비디아는 좀 하락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상승세는 아무래도 최근에 경제지표가 고용시장의 약화, 그 다음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면서 연준이 수요일 회의에서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별히 금리 인하 자체를 본다면은 AI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광적인 반응, 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갖다가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이번 주에 또 봐야 될 것은 스티브 미란 자체가 FOMC에서 아무래도 연준 이사로 취임할지 이런 것들 상황을 조금은 주시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한번 보시면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가 시장에 일단 중요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 그 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장 자체가. 자, 그런 가운데 이때 이번 주에 한 25bp의 금리 인하를 예상은 하고 있지만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이 된다면 연준이 대응이 일단 좀 둔화가 될 수 있다. 자, 앞으로 지금 요번에는 인하를 했지만 그 다음부터의 인하폭이 얼마냐. 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일단 결정이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강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견조한 실적이 있다는 거겠죠. 실적이 없다면 주가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는데 실적이 있기 때문에 2020년도 중반까지는 S&P 500 지수가 7,2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 그 다음에 일단 리플레이션의 전략을 선호한다. 연말까지는 저점 매수 전략을 유지하자.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금리가 아무래도 내려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소형주에 좀 집중 투자를 하자.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JP 모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번 주에 연준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자, 거기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패드를 본다면 아무래도 이번 주에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투자자들의 관심은 연준이 얼마만큼의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이냐. 자, 요게 일단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패드와치를 본다면은 0.25% 정도 확률 자체가 96%, 0.5%는 뭐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시장의 반응은 아무래도 중앙은행의 기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금리에 대해서 보다 비둘기파적인 전망을 제시한다면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자,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향후 기대감을 낮춘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수는 조금은 압박을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확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인하 기대감이 되느냐. 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가장 크게 확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 47.5% 확률이 되지 않겠는가. 즉, 한 비둘기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0.25% 정도 인하를 했을 경우에 S&P 500 지수는 0.5에서 한 1%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영향이 별로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주가 자체가 한 0.5에서 1%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자 40% 정도 확률을 본다면 매파적으로 봤을 때 0.25% 하락을 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비둘기파고 이때는 좀 매파적이겠죠. 그래서 S&P 500 지수가 요럴 때는 좀 보합해서 0.5% 하락 사이를 오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즉 말해서 연준의 발표에 따르면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노동시장이 큰 우려되는 사항이다. 자, 그로 인해서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조금 더 매파적인 입장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조금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요런 것도 약간 일단 보합이 되겠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주가가 올라가든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보합이라든지 이것에서 멈출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마켓워치에서 나타났던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닷컴 시대의 가장 유명한 분석가는 AI가 큰 폭으로 붕괴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유사점과 차이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 브로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SEC에서 소송을 업계에서 영구적으로 제명되기 전까지는 스타 애널리스트였고, 자, 그 후에는 비즈니스 인사이드를 설립했던 사람이겠죠. 자,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재 AI의 주도의 주식시장의 랠리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은 엔비디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엔비디아를 본다면은 S&P 500 지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22년도 최고치인 38배에 근접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 자, 이는 닷컴 버블 때보다도 더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좀 이제 거품이 많이 발생된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AI 영향력은 이미 기술 산업을 갖다 훨씬 더 넘어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 인프라의 투자 규모는 올해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막대하면서 세계 경제라든지 주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AI 붐이 꺾인다면은 그 충격파는 기술 산업을 훨씬 넘어서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겠죠. 하나는 AI 관련 투자의 상당 부분이 민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뜻이고 따라서
AI 시장이 침체된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것들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 시장에서 자금 많이 조달한다는 것들. 자, 그다음에 AI 관련된 투자의 상당 부분이 부채가 아니고 거대 기술 기업의 수익으로 조달된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틀리다는 겁니다. 옛날엔 부채로서 조달했는데 지금 부채가 아니고 자, 거대 기업들의 수익으로 조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달 금액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현재로서 조달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인터넷 열풍이 거품이었죠. 그때도 상당히 일단 엄청난 기술이었습니다. 인터넷 자체가.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일단 기업들이 도태되거나 전성기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붕괴가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최고의 기업들조차도 무너졌고 살아남은 초기 선도 기업들도 한 손에 꼽힐 정도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때는 결론적으로 이익이 안 나는 상태에서 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자체가 부채로서 일단 형성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지금은 지금 클라우드 지금 아무래도 좋은 기업들이 있죠. 자, 그런 기업들이 클라우드란지 이런 것들의 수익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부채를 통해서 자본 조달했던 것과 지금은 기업의 수익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했던 자본 조달의 개념이 틀려지고 있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핵심 질문 자체를 본다면 지금 이제 몇 년이나 몇 달 정도 불황이 앞서 있는지, 자, 아무래도 언제쯤 불황이 올지, 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1996년인지 아니면 1999년인지, 자, 이렇게 묻는다면 아직까지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버블은 버블인데, 자, 버블에서도 더 갈 수 있는 단계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가 고점인지 더 가서 고점인지는 알 수가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버블에 지금 이제 초입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아직도 상승의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EPS에 지금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기업들의 이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한은 아무래도 버블에 어느 정도는 지금 끝자락까지는 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중요한 또 발표가 있죠.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마이크로엔 주가를 갖다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55달러에서 175달러로서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 한 11%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매수 의견을 유지하겠다. 자, 그 이유는 2020년도까지 디램이 있죠. 요거의 산업의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겠고, 이러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ASP 있죠. Averaging Selling Price, 판매 가격 평균 평단이 아무래도 건강하게 성장이 되겠고, 또한 GP 마진 이렇게 매출 총이익률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판매 가격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죠. 그로 인해서 GP 마진 이런 것들이 5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고대 역폭 메모리 사업 덕분에 좋아지고 있다. 즉 말해서 HBM 때문이다. 자, 그렇거든은 밑에 있는 누가 깔려 있느냐? AI가 깔려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AI가 가능한 기술에서 마이크론도 지금 이제 주가 자체가 많이 상승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도 역시나 HBM이 일단 주된 목적인데 2026년도 요 가격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우려할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MU에 여전히 매력적인 수익성이 있다는 것들, 그다음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공급의 불확실성이란지 고객사의 신제품의 출시 시기 이런 것들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자, 아무래도 지금 HBM의 계약 협상과 대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런 것들의 가격에 있어서는 큰 문제될 것이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AI 애플리케이션에서 HBM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들, 수급의 환경이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추정치뿐만 아니라 배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어닝뿐만 아니라 배수 있죠. PE라 배수 자체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다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4분기 매출을 갖다 115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컨센서스는 110억 달러고 마이크론 일단은 112억 달러로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비틀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합의된 추정치를 웃도는 수치, 이런 메모리의 수급의 공급의 동향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리하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매출의 추정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 따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하고 지금 이제 매수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실적 발표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이 조금은 과열됐다 이런 분위기도 없진 않죠. 그래서 월가는 스펙에서 엔진 자체가 2021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일단 거래량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스펙 자체에 엔진이 좀 붙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 자체를 본다면 이런 것들은 우회 등록이죠. 백도어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자 이런 회사가 있으면은 스펙이란 이렇게 상장된 회사 있죠. 이미 일단은 DMR이라든지 이렇게 상장된 회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이온큐는 등록을 할 수가 없는데 자, 이 회사가 등록이 되면서 인수합병 을 통해서 백도어로 일단 나스닥에 상장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엔진이 좀 붙고 있다는 말은 아무래도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은 과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열이 되고 있다고 해서 과열의 정점이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힘든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펙 인사이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89개 정도의 스펙이 IPO가 실시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투자 열풍이었던 한창 때였던 2021년도에 613개 정도의 스펙이 상장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운 이후에 가장 바쁜 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 반도 못 왔다는 겁니다.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스펙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스펙은 특수 목적의 인수인사로서 IPO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그 현금을 사용해서 비상장 회사와 합병하면서 보통 2년 이내에 상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일단 이렇게 스펙 자체에 많이 활동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반등세는 규제 감독의 감시라든지 합병 후의 부실한 실적 그리고 금리 상승을 위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위축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2년간의 급격한 침체기를 겪은 후에 나타난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침체가 와서 다시 일단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분야가 지금 이제 스펙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IPO가 다시 활기를 치고 있고 시장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CNBC 스펙 50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합병 목표로부터 시작해서 거래 완료 때까지 그때의 성과를 추적해 보면은 올해 들어서 한 9.5% 정도가 상승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급증 수준에 근접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주가는 많이 일단은 뛰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좀 생겨나야 되지 않겠나. 정말로 보별이 된다면은 자, 그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상장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트럼프 미디어, 그 다음 서클 같은 회사들이 있죠. 즉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그런 회사들 자체가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주가 자체가 많이 뛰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스펙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코인 쪽에 많이 불이 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브로드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런 회사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일단 관찰하셔야 됩니다. 자, 특수칩 시장에서의 지배력 덕분에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 맥쿼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는지, 특별히 브로드컴이라든지 지금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AI 칩에 지금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팔로우를 하셔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머커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브로드컴이 앞으로 견고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활주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웃퍼폼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갖다가 $420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종가 대비해서 한 17%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 55%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반도체 지수가 29.55 정도 되고 있는데 배수가 한 30배수 되고 있는데 그게 대비해서는 53배수로 거래가 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높다고 해서 항상 일단 주가 자체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 이렇게 높이 주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고 만약에 그것이 타당하다면은 더 많이 일단 주가 자체는 갈 수가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게 되면 강력한 성장의 전망이 있다는 것들, 최근 몇 년간 34%에 달하는 강력한 배당이 있다는 거겠죠. CAGR로 봤을 때. 그 다음 독특한 경영진의 인센티브 플랜을 뒷받침하는 장기 전략의 계획을 바탕으로 하면서 업계 동종업체보다는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돼야 된다. 그렇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줄 수가 있다. 그러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GPU를 앞지르고 있는 ASIC 있죠. 주문용 반도체의 성장이 강하다는 거겠죠. 그다음 보다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GPU보다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칩이 ASIC인데 이런 데서는 클라우드 네트워킹의 솔루션 이런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더욱더 많이 성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브로드컴의 ASIC 기술 자체가 GPU보다도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직의 AI 시장, 자동차, 의료, 금융 같은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GPU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8년도까지 AI의
베이직 시장 자체가 연평균 한 72% 정도 성장하는데, 자, 거기서 브로드컴의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72% 성장하는 것 중에서 70%니까 상당한 그렇게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고마진의 소프트웨어 사업 합장은 아무래도 주가의 또 다른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VML의 인수 위에 브로드컴의 영업이익률 역시도 62%에서 66%로 상승이 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장기적인 마진의 안정성, 그다음 고품질의 자유현금 흐름을 갖다가 강화하면서 재평가를 촉진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많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올라가서도 51선에 지지받고 거의 100일선까지도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거죠. 단기 이평선만 지지받으면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고, 조정이 그렇게 깊진 않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로 9월 하순으로 갈수록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반등폭이 더 길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N자 모양 중에서 가장 강력한 M자 있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야 조금은 꺾이는데, 이만큼의 꺾이지도 않고 위에서 약간의 조정만 있을 뿐이고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계속해서 들고 있다. 정말에서 금으로도 돈이 들어오고 있고 주식으로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자산 시장으로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추세 자체를 본다면 눌린다 하더라도 추세는 계속해서 상승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 S&P 500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11% 상승한 45,883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고점은 돌파했는데 올라가는 폭은 아까 보실 때 S&P 500보다는 조금은 힘이 붙이는 모양이 있죠. 약간씩 조정 자체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S&P 500은 그래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여기는 일단 조정이 조금은 거치면서 가고 있죠. 그만큼 힘이 조금은 없는 모양이 있는 것이 다우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게 힘이 상당히 좋죠. 꺾이는 것들이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힘이 좋은 주식들 이렇게 꺾일 때 많이 꺾여야 되는데 다우처럼 꺾이지 않고 일단 스무드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의 힘이 좋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빠질 때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눌림 먹이 없이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당히 일단은 강한 모양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달리고 있고 추세가 갈 때는 터는 게 아니고 약간의 조정이 있겠지만 그럴 때는 담아갈 때지 털 때가 아니다, 저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러셀 같은 거 보더라도 러셀이 조금 더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다우라든지 나스닥, S&P는 다 뚫고 올라갔죠. 근데 얘는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가 되면은 충분히 다시금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소형주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0.74% 하락한 4.038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물론 약간의 횡보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모양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씩의 하락의 추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를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조금 더 하락세는 짙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10년물 금리가 뭐 올라간다기보다는 조금은 하락으로 방향을 전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골드 가격인데, 자, 골드 가격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런 삼각형 수렴을 돌파한 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이 되고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승의 폭이 계속해서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렇다면 골드가 올라가면서 주식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자산의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와 반해서 달러 지수는 약간 일단 하락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달러 가치는 아무래도 조금 더 하락세가 깊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점을 깨면서 내려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것이 지금 이제 달러 지수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일단은 그 의지가 일단 달러 하락에 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강하게 돌파를 했죠. 360불대 직전 고점을 갖다가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겁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산 것도 있는데, 자, 그로 인해서 주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360불대 위에서 놀겠다, 자, 그 뜻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도 한 시간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단 이제 400불대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400불대가 지지선이 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조금 더 일단 위로 가면서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대신에 기간과 시간 조정은 조금은 있어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직전 고점에 있던 요 라인 때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485불대
자, 그 라인대가 요 라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올라갔던 폭이 한 60%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올라가서 옆으로 누웠다가 다시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60%라면 저점 대비해서 다시금 60%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한 18%, 20%는 충분히 또 한 번은 연출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면 조금 눌릴 때마다 사셔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자, 고점을 넘어서면서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장기 투자하시고 길게 보시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실질적으로 자, 요런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이라든지 이런 모양을 보시게 되면 삼각 수렴형이 있죠. 자, 요 자체가 완전히 뚫어졌던 그런 모양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위로 일단은 가는 신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주가가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금 반등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봉에서 이런 N자형이 되고 있던 그런 모양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달리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셔서 들고 가는 전략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자에서 0.04% 하락한 177.75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조금 누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장에도 자, 중국 때문에 여러 가지 조서가 들어온다.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빠지진 않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누웠다가 기간과 시간 조정 후에는 다시금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아 이런 종목들은 자, 각각에서 일단 다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입니다. 엔비디아가 없으면 AI가 돌아가지가 않죠. 칩이 없으면은. 테슬라가 없으면 로봇 자체가 일단은 발효가 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에서 테슬라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팔란티아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목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빠질 때마다 담아서 길게 보시면서 갖고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많은 수익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금 대신해서 또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은 기간과 시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라인대에서 요 라인대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현재로서는 조금 많지 않겠나. 그래서 170불대 밑으로 내려갈 때, 자, 고를 때 조금씩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팔란티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자에서 0.13% 상승한 하락한 171.2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주식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연출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주가가 달리고 있을 때는 자, 우리가 굳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추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다음 200일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을 때, 자, 그때가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차트보다는 회사 자체가 잘하고 있는지, 자, 이익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지, 자, 요쪽에 일단은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시가총액보다는 요쪽이 어닝이 있죠. 자, 어닝이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어떤 식의 판매가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일단 국방이라든지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판매가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차트 보는 것보다는 낫다.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떨어질 때는 좀 매수 위기가 오겠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150불대 밑에서라든지 이럴 때서 줍줍 하시게 되면 주가는 다시금 상승하게 돼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를 보실 때는 항상 기업의 이익에다가 더욱더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60불대선 강한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자, 요런 패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패턴 다음에 다시금 올라가는 패턴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던 매물대를 어느 정도로 선점하면서 좀 기간 조정과 시간 조정을 거친 후에 주가는 다시금 반등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N자로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누차 말씀드렸듯이 40불대 밑에서는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다면 이럴 때 매수가 들어온 세력들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됐던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가장 큰 것들이 아무래도 옥스포드 아이오닉스 있죠. 자, 그런 데서 일단 인수합병, 자, 그걸 통해서 자, 아무래도 좀 이제 큐비트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생성할 수 있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이때까지 해지 못했던 것들 갖다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 그래 인수합병이 됐다는 이런 것들 통해서
주가가 좀 많이 뛰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영국으로 트럼프가 날아가가지고 영국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양자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원자력 오늘 또 오클로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왔죠. 자, 그런 것들 갖다가 협의한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주가가 좀 반등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숫자는 우리가 일단 예측을 해야 됩니다. 숫자가 일단 나올지, 자, 그런 것들이 요번 실적 때 어느 정도의 숫자들이 나와줄지,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킹하시면서 들고 가자. 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그런 것들의 의미가 조금은 담겨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래 주가가 이렇게 여기서 쌍봉을 치면서 내려가야만이 완전히 주가가 꺾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금 치고 올라가죠.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회사 자체에서 매출의 증가, 이익의 증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